앞에를 복습을 안 하고 그냥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냐? 이렇게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라고 배웠어. 그지? 직선 도선의 전류, 원형 도선의 전류,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까지. 그런데 하나 더 보면 뭐도 생긴다? 전자기력도 생긴다. 그래서 순서를 잘 볼까? 전류가 흐른다는 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가 생긴다는 얘기지? 전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이 뭐 된다? 유도가 되더라. 알겠어? 이게 기본이었다. 이번 시간 거는 뭐냐면 사실 이러한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 와이프가 이걸 처음 봤다고 그랬지? 그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서 힘이 생긴다는 걸 보고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도선 주위에 자기장을 밝힌 과학자 앙페르라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한 번은 들을 거다.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 그리고 얘가 고리가 되면 원래 FBI인데 IB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풀었단 말이야. 자, 오늘 시간에 할 거는 이런 거야. 이 작용을 거꾸로 해보자는 거. 거꾸로. 다시 말해서 외력을 사용해. 외력을 사용해서 얘를 가해주는 거야. 자기장을 변화를 주면 뭐가 생기더라? 전류가 생긴다야. 논리적으로 풀어내면. 외력이라는 건 우리가 주는 힘도 되고, 그 다음에 중력도 되겠지. 연아 뒤에 문 좀 닫아. 시끄럽다. 소리가 샌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정확하게 뭐냐면 여기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얘들아. 이 뒤에는 그 다음 거거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알았어? 외력을 가해서 자기장을 변화를 준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장 변화를 주게 되면 이에 따라서 누구도 변화된다는 거야. 전기장도 변화가 돼서 얘가 유도가 된다는 얘기거든. 알았어? 저 개념하고 정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해석은 좀 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자, 우리가 자기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역시 B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B는 자기장의 방향이었잖아. 나침반의 방향. 근데 우리는 여기서 B를 자기장 세기라고 놓자고. 자기장 세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S가 단면적이거든. 우리가 어느 일정의 단면적, 그래서 1제곱미터를 일반적으로 놔, 기준으로. 여기에 얼마큼의 자기력 선에 수가 지나가느냐. 얘의 단위는 웨버라고 읽어. 웨버. 이렇게 자기력선이 지나가느냐. 그래서 단위가 뭐냐면 웨버 퍼 미터 제곱이야. 1제곱미터당 몇 웨버 지나갑니까? 이게 자기장의 세기야.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가파르다. 등합선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셌다. 전기력선의 간격이 좁으면 전기장이 세다.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으면 어떻다고? 자기장이 세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써. 테슬라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1테슬라란 1제곱미터당 한 개의 자기력선이 지나가는 거다. 1웨버만큼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고. 간단하게. 알았지?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뭘 보냐면, 내가 지금 세 개의 그 실험 장면을 보여줄 거야. 이걸 쟤는 쟤랑 거의 비슷한 원리고 쟤는 쟤랑 비슷한 원리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기본적인 실험 케이스 하나를 볼게. 요렇게 1제곱미터의 고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1제곱미터 고리에 자기력 선이 이렇게 세 개가 지나가는 거지. 굳이 우리가 구분한다면 이 원형 고리의 위쪽이 N극이 되는 거야. 맞아? 뒤쪽이 S극이 되는 거고. 이해가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자고. 3테슬라라고 보자고. 이해 갔어요? 1제곱미터당 3개의 자기력선이 지나가는 꼴이다. 근데 얘가 이렇게 변한 거야. 자기력선의 수가 4테슬라가 된 거지. 자, 이거를 잘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힘을 준 거야. 힘을 가해서 자기장의 변화량을 얼마를 준 거야? 플러스 1테슬라를 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니? 하나의 자기력선이 더 늘어났지. 그랬더니 이 안에서 이 자기장의 세기를 완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알았어? 처음에 몇 개였으니까? 3개였으니까 4개가 되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게 생기더라는 거야. 이게 유도자기장이. 알았냐? 저 노란색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면 아래쪽이 무슨 극으로 유도된 거야? N극으로 유도되고 위쪽이 S극이 유도된 거지? 이렇게 되면 얘가 흐르더라는 거야. 유도 전류가 이 도선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고리는 이게 전류인 건 알지? 그치? 자, 이 얘기를 잘 봐. 첫 번째, 뭐를 가해서, 외력을 가해서 델타 B를 주니까 얘가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전기장이 형성이 돼서 얘가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명심할 게 뭐야? 이렇게 4테슬라가 된데 손을 떼잖아? 그럼 전류가 안 흘러. 계속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얘는 그 다음에 액션이 계속 필요해. 몇 테슬라? 이런 액션이 필요한 거야. 얼마 변했어? 델타 B가. 그래, 플러스 1테슬라만큼 이렇게 변한 거지. 이렇게 4테슬라, 5테슬라, 6테슬라. 동일한 시간당 변화량을 저렇게 계속 주면 이 도선에는 한쪽 방향의 전류가 계속 흐르게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힘을 줘서 뭐를 변형을 준 거야? 자기장 세기를 변화를 준 거야. 그 세기가 변할 때만큼만 전류가 흘러. 왜? 유도자기장이 그때 생기거든. 근데 그걸 멈췄어? 그럼 전류 안 흘러. 그럼 이렇게 흐른다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자, 여기에 1제곱미터가 있는데 자기력선이 이렇게 된 거지. 몇 테슬라? 2테슬라를 이렇게 뚫었어. 그러면 완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알았어? 그러면 힘을 줘서 델타 B를 만들었는데 얼마를 이렇게 준 거지. 마이너스 1테슬라. 그러면 유도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더라. 이것 또한 이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역시 그 다음은 뭐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1테슬라. 그 다음 뭐를 선택해야 될까? 0테슬라. 그 다음 뭐 할래 얘들아? 그 다음엔 이렇게 돼야 돼. 쟤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테슬라. 이러면 계속 전류가 흘러. 무슨 말일까? 얘는 3개가 되려고 하고 얘는 2개가 되려고 하고 얘는 이 하나가 되려고 하고 얘는 0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노란색이 유도자기장이 한결같이 위쪽을 향해서 계속. 그리고 변화량이 마이너스 1t이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다. 봐. 이쪽의 조작과 이쪽의 조작이 상반되잖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흐른다. 그래서 얘를 통상 가라고 잡고 얘를 나라고 한번 잡아놓고 출발을 해보자 이거야. 자, 이번에는 좀 공간각이 좀 필요하거든. 기하가 필요해. 기하.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이거. 이렇게 자석이 있어.
이게 N극이고 그다음 저쪽으로 이렇게 자석이 좀 필요한 거야. 됐지? 여기에 자기력선이 진행이 되는 거지. 자기력선. 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고 이건 모서리 부분만이고 뭐 안쪽에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계속 형성이 될 거야. 여기를 쌤이 범주를 딱 잡아. 이렇게 범주를 잡을게. 이걸 위에서 아래로 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이해 갔어? 저 자기 구역이 형성이 된 거야. 저 노란색 면을 이렇게 딱 스님이 그려놓은 거라고. 그러면 이쪽에 무슨 극이 있고 N극이 있고 저 칠판 안쪽엔 S극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야 조건이. 이 상황에서 얘를 밀어넣을 거라고. 이게 고리거든. A 하나의 고리가 움직이는 거야. B C D E.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 볼 거라고. 무슨 운동으로? 등소 운동으로. 그러면 너네들 잘 봐봐. A라는 애는 자기력선이 하나도 통과하지 않는 애야. 맞지? 자기장이 영인구역인 애는 계속 움직여도 델타 B는 없어. 그런데 B는 어떨까요? B. 얘는 점점 늘어나 줄어 들어가면. 늘어나지? 그럼 여기 누구랑 같아? 가랑 같은 거야. 이해하니? 가와 같은 형국이라고. 지금 자기력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럼 니네 원래 어떻게 해야 돼? B는 누가 원래야? A가 원래잖아. B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없애야 되니까 이게 유도자기장이야. X가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상쇄를 시키려면 점이 돼야 되겠지? 그럼 유도자기장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돼? 시계야 반시계야?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다 이렇게 표현. 근데 이 B도 잠깐이야. 쑥 들어가서 B가 완벽하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C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그 안쪽에서는 C의 운동은 또 자기력선이 변하지 않아. 전류가 안 흘러. 알았니? 그러다가 누구한테 가면 뒤쪽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력 선수가 어때? 줄지. 그건 나와 같은 거라고. 자기력 수가 줄어. 근데 얘는 원래가 C잖아. 꽉 찼던 애. 그럼 D는 C가 되려면 유도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유도 자기장이야. 그렇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시계방. 그렇다면 말이야. B나 D를 갖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전류가 흐르는 게 있다. 교류로. 이해 갔어? B를 넣었다 뺐다 하거나 D 지점에서 넣었다 뺐다를 하면 전류의 방향은 넣을 때와 뺄 때가 다르겠지만 교류가 흐를 거다. 이런 얘기야. 결국 일반적인 고리의 자기력선이 변하게 하는 것, 자기장의 세기를 변하게 하는 것이 유도 전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지.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학식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이러한 원통에다가 선을 감을 건데 지금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봤던 솔레노이드의 개념이 아니야, 얘들아.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봐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유도돼서 힘을 낼 수 있는 모터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게 솔레노이드야. 우리 감은 거. 근데 그 감았을 때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짓는 건 물론 도선에 흐르는 전류도 중요하지만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였거든? 얘들아 알아? 단위 길이당 얼만큼 많이 감느냐. 근데 얘는 그냥 감은 횟수야. 다시 말해서 긴 곳에 4번 감나 짧은 곳에 4번 감나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 이해 갔니? 얘는 길이하고는 상관없다고. 감은 횟수하고는 관련이 있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검유계라고 한다 하더라. 검유계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바늘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움직여. 앞으로 씩 움직여. 그러다가 전류가 안 흐르면 어느 쪽으로 와. 그러다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가면 이쪽으로 씩 움직여. 다시 말해서 이게 다르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 방향이 다른 애야. 그리고 니들 봐.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요렇게 움직였다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였다 오는 게 전류가 센 거야. 쉽게 말해서 얘가 요렇게 하는 애보다는 요렇게 하는 애가 전류가 더 센 거라고. 검유계 바늘을 이따가 니들이 직접 돌릴 거거든. 검유계 바늘을 들고 자기 반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애를 딱 세워놔. 막대기 들고. 그거 때리는 거야. 탁 때려. 근데 이거 웃어. 어떻게 때려야 돼? 다다다다다 때리면 아프겠지. 이게 전류가 세지는 거라고. 또 하나. 탁 웃어. 근데 이건 똑같이 하래. 어떻게 때려? 퍽 때리면 아프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물어봐. 수능이 아니니까. 디테일하게 배워놔. 이게 검유계 바늘이라고 치자고. 지금부터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거나 자석에다가 이 솔레노이드를 가까이 다가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쌤이 자석을 이렇게 그릴 거야. N극, S극 자석을 그릴 거야. 근데 얘가 멀리 있을 때와 가까이 있을 때를 그림을 하나의 솔레노이드에 다 그리면 좀 헷갈릴까봐 솔레노이드 하나를 더 그리겠지만 이 솔레노이드는 왼쪽의 솔레노이드랑 같은 솔레노이드인 거야. 똑같은 놈인 거야. 똑같은 놈. 다만 어떻게 해석을 하자? 자석이 가까이 왔을 때와 멀어졌을 때를 보자. 그래서 니들이 봐야 될 곳이 이거다. 단위 면적. 자, 요 면적에 선생님이 자기력선을 3개만 그릴게. 3개만. 얘 지금 몇 개 지나가? 여기 하나 지나가는데 얘가 가까이 다가오면 몇 개 지나가? 3개가 지나가는 꼴이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봐. 얘는 다가가는 거고 얘는 멀어지는 거다라고 보자. 오른쪽으로 가면 뭐 한다고? 다가간다. 이걸 1. 얘는 멀어진다. 2. 이렇게 보자고. 먼저 다가가게 되면 얘한테는 전신이 얘란 말이야. 원래 하나밖에 안 지나갔는데 3개가 돌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없애고 싶지. 그래서 이렇게 유도 자기장이 생겨. 근데 이렇게 유도 자기장이 나와버리면 이것이 우리는 N극이라 부르고 N극이 유도됐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알겠냐? 그러면 N극이 이쪽이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그리면 이런 방향이 되는 거야. 이런 방향. 이게 유도전류 방향이야. 근데 그냥 약속의 문제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할 거야. 오른쪽으로 이 검유계의 눈금이 움직인다라고 약속을 할 거라고. 자, 반대로 이제 떨어뜨려 봐. 이렇게 떨어뜨리면 원래 3개였는데 하나가 됐으니까 얘는 이렇게 뭐가 유도된다고? 자기장이 유도될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유도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여기가 N극이 되는 거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랑 방향이 반대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거야.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넣고 뺨을 할 건데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주저주저하는 실수를 줄이고 싶으면
직접 실험을 하고 상상을 해야 돼. 자, 선생님이 요렇게 코일을 만들 거야. 4개가 감겨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코일선 4개에다 자석을 넣을 거라고. 그럼 니들이 직접 뭐를 해보느냐? 검육의 바늘 역할을 해보는 거야. 자, 자기 볼펜 한번 들어봐. 볼펜을 들어서 자기 눈앞에다 이걸 딱 놔봐. 여기 방향이랑 똑같이 움직여. 알았어?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움직여야 돼. 저기서 별로 움직였잖아. 그치? 선생님 움직이는 거 잘 봐.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딱 멈추지?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되는 거야. 안 흐르니까. 근데 빼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빼면 원위치로 오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냐? 직접 해볼게. 조금만 움직이자. 자, 간다. 바늘. 중국산이야. 이렇게 안 움직여서. 자, 준비. 간다. 잘했어. 빠진다. 야, 뒤통수 뒤에 숨어서 정육에 움직이면 내가 안 보이잖아. 아, 나 이 불편한 것 같다. 자, 준비. 들어간다. 빨리 안 와, 원위치로. 자, 빠진다. 그렇지. 들어간다. 빨리 오라고, 가운데로. 빠진다. 그렇지. 그게 돼야 돼. 들어간다. 빠진다. 들어갔다, 빠진다. 그렇지. 갔다 오는 거야. 이해 가서? 자, 들어갔다, 나왔어. 그렇지. 들어갔다, 나왔어. 자, 이제부터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볼게. 팍. 그렇지. 이렇게 되면 뭐가 세지는 거야? 전류가 세지는 거야. 이해 갔냐? 자, 또 하나야, 이제. 코일을 몇 개 감았어? 8개를 감았다. 준비, 검지개 바늘. 거기에 8개라고 생각해. 자석을 넣었다. 아까랑 다르게. 그렇지. 많이 갔다 오면 돼. 빠진다 그러면 많이 갔다 오면 돼. 넣었다 뺐다 그러면 많이 갔다 오면 돼. 이해 갔냐? 자, 코일은 4개인데 이렇게 하면 자석이 뭔가 센 거지? 똑같아. 넣었다 뺐다 아까랑 똑같아. 많이 갔다 오면 돼. 자, 전류가 세지는 건 커다랗게 2가지로 표현한 거야. 얘들의 반복 횟수.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진동수라고 해야 되나? 자, 전류가 너희들이 보면 교류 전류가 이렇게 형성되거든. 사실 그래프상에서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고 시간이라고 놓는다면 이게 교류다 얘들아. 이게 교류야. 이게 교류. 알았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걸 그리는 거야. 얘가 더 전류가 센 거라고. 알겠어? 봐봐. 흰색 그걸 칠판이 움직인 거야. 이러고 있는데 칠판이 쓱 움직인 거라고. 이해 갔냐? 빨간색 이러고 있는데 칠판이 움직인 거야. 누가 더 세냐고. 빨간색이 세지. 이런 걸 진동수라고 그래. 파동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걸 진동수라고. 그 다음에 봐라. 요런 애가 있는데 이런 애가 있다는 건 진폭이 크다는 거거든. 이것도 에너지가 센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의 속도의 변화를 빠르게 가져가면 전류가 세지고, 그것 외에 동일한 코일의 가문횟수에 자석을 센 걸 넣거나 아니면 동일한 자석인데 코일이 2배로 커지거나 이러면 진폭이 커지는 거야. 이해갔니? 무슨 말인지? 요 2가지만 기억해. 나머지는 안 나와. 넣었다 뺐다 널랑말랑 뭐 어때요? 이런 건 안 나온다고. 정확한 레귤라직의 사건만 나온다. 알았어요? 여러분, 가와 같은 게 A, B, C 중에 누구라고요? 가와 같은 애가 저기서 B입니다. B와 같은 애가 여기 1, 2 중에 누굴까요? 1이라는 거죠. 이런 애들과 이 둘은 항상 전류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갔어요? 가하고 나가 반대고 B하고 D가 반대고 1하고 2가 반대인 거예요. 전류 방향이. 이해 갔어요? 왜? 하나는 자기장을 세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는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 자기장을 세게 했더니 그걸 줄이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약하게 했더니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세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거 마치, 자, 이거 물리 시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 르시아틀리 원리랑 똑같지 않아요?
완화시키려는 방향으로. 그렇잖아요. 농도가 약해지면 세게 하려고. 그죠? 여러분 이런 게 과학에서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과학들이 다 똑같아요. 어디든. 알았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걸 한번 해보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이건 오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좀 훌륭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냅니다. 가끔. 여기를 이렇게 끊었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의 도선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닫힌 고리야 열린 고리야. 이걸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뭔 자기장을 변화를 줘도 이 도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금속 말대를 올려놓는 순간 요 면적이 생기잖아요. 고리가. 그쵸? 이러면서 잘 봐요. 얘를 이쪽으로 쭉 당기게 되면 자기가 느낌상 가 같아요, 나 같아요? 이거 쭉 당기면 가와 같은 거예요. 면적이 넓어지면서 자기력 선수가 많아지니까. 뭔 말 이해가요? 이해가 안 돼요? 돼요. 잘 써요. 도전적이에요. 자, 이렇게 많아지면 어때요? 완화시키려고. 지금 위에서 내려 박잖아. 근데 내려 박는 애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유도전류가. 자, 그거를 이렇게 찾습니다. 보십시오. 이걸 위에다 놓고 볼게요. 이러한 자기장이 있는 곳에, 자기 구역이 있는 곳에 이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자기장에다가 쌤이 이러한 철심을 놓을 거라고요. 이러한 철심을 놓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고리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딱 도선 막대기를 올려놔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삐죽이 저항을 넣어요. 여기를 A, 여길 B, 얘를 R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놓고 얘를 이쪽 방향으로 뭐한다? 등속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운동? 등속 운동. 그럼 합력이 얼마다? 0이잖아요. 이쪽으로 당겼다는 얘기는요, 외력을 이쪽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그런데 합력이 0인 이유는 뭘까요? 얘를 당기면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요? 얘를 당기면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이 회로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기장이 있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더라? 전자기력이 생기는 거죠. 자, 내가 외력을 이쪽으로 줬는데 0이 되려면 전자기력은 이쪽이겠죠. 잘 보세요.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면적, 제가 지금 빗금을 치는 이 면적에 X값이 늘겠죠. 그걸 줄이려고 이렇게 줄이려고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유도 자기장이 나오는 거. 그럼 이 위쪽이 N극이고 저 건너편이 S극이 되어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전류를 표현할 때 전기 흐로에서는 저항을 가운데 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전류 방향. 정확히 말하면 유도 전류 방향. 그럼 이 도선막대가 받는 힘은요. 자기장은 안쪽이고 전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왼쪽이네요. 맞아요? 전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자기장은 안쪽이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외력을 당기고 있는데 왼쪽에 힘이 생기니까 합력이 얼마예요? 0이라 등속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설명을 다 해준 거고요. 한꺼번에 그냥 0.05초 만에 확 찾는 거 없나요? 있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자기장하고 요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면 이것도 힘의 방향 아니에요? 뒤쪽? 근데 그냥 이것도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기장이 들어가요, 나가요? 얘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운동망이 쪽으로 손등을 딱 놔요. 손등을. 그럼 엄지손가락이 전류예요. 그냥. 얘 일로 움직이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전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알겠어요? 반시계. 근데 만약에 자기장이 들어가는데 이 막대기를 이렇게 당길 수도 있잖아요. 왼쪽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리면 돼요. 그럼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손등에 속도를 갖다 대면 금방 방향을 찾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손등 찾는 것도 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이제 정량적 계산을 내는 학교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여기. 뭐냐면 여러분 잘 봅니다. 이 지그작 도선 내에서 시험에 나올 때 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됐을 때 유도 전류가 과연 얼마냐? 자, 자기장의 세기는 저기 썼죠. S분의 뭐라고 했어요? 자기력 선 수였어요. 맞죠? 그런데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유도 기전력. 그냥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도 전압이. 전이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거죠. 그죠? 근데 유도 전압 V는 IR이잖아요. 여러분들 IR. 근데 여기서 유도되는 값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솔레노에서 본 거 있죠. 일단 유도 전류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고 감은 횟수에 비례한다 했고요. 시간당 뭐의 변화량? 시간당 자기력 선수. 자기력 선수의 변화. 이걸 자기 선속 변화량이라고 불러요. 빠르게 똑같이 1 늘어나고 있는데 빠르게 움직이면 이게 더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빠르게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 전류가 많이 세게 흐른다고 얘기한 거야. 자, 근데 말이야. 요 파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맞잖아. 자, 근데 문제상에 이렇게 준다는 거야. 어떤 문제를 주냐면, 자, 지금 여기 이러한 자기장이 놓여 있어. 이렇게 자기장이 있거든. 얘가 5테슬라라고 줘. 이렇게 자기장이 5테슬라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지그자 막대를 딱 놔. 도선을. 오픈돼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막대기를 놓는데 중요한 건 이거다. 이 막대기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중요해요, 얘. 끝에서 끝. 왜 그런가 봐. 얘를 지금부터 이쪽으로 당길 거거든. 속도 V로. 근데 이 속도 V가 2m/s야.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당길 거야. 여기까지. 물론 여기도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는 곳이야. 자, 여기까지 당기면 이 길이 L을 0.2m 정도로 나와. 0.2m. 그럼 여기도 0.2m가 되거든. 그러면 저 BS를 여기다 넣어봐. 일단 N은 지금 상태에서 1회야. 1회. 고리가 하나니까 1회.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T분의 B 곱하기 S거든. 이게 S. 그잖아. 요거 대신에 들어오면 S잖아. S가 이 면적이다, 얘들아. 면적이면 가로 곱하기 높이. 0.2m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요만큼만.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요만큼만. 0.2m인데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생각해봐라. 속도 V에다가 시간 변화 곱하면 거리 나오지 않나? 맞지? 속도에다가 시간의 변화를 곱하면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B 곱하기 S만 바꿔요. 가로가 뭐고 V 곱하기 델타 T고 세로는 L이잖아. 그래서 이걸 지우면 뭐가 되더라? 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브라보. 이거 외워. BLV. 이게 유도 기전력이야. 기전력. 전압. 이걸로 구해진 전압에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전류를 구하는데
여기에 저항을 딱 붙이는 거야. 저항을 예를 들어서 4옴 이렇게 해보자. 4옴.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봐. 일단 유도 기전력 V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 V. 보라보로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는 빼도 돼. 항상 완화시키려는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5테슬라고 길이가 0.2m고 속도가 2m/s라면 얘는 2V가 나올 거라는 거지. 맞아? 2V가 나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2V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 4ohm이야. 아, 전류는 0.5A가 되는 거야. 이게 유도 전류다. 알았냐? 그러니까 브라보랑 V는 IR을 이용해서 풀어낸 거야. 이게 종종 많이 나와.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에는 여기다가 A를 놓고 여기다 B를 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당겼을 때 유도 전류는 어떤 방향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엄지손가락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A 저항 B로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의 세기는 0.5A입니다라고 구해주면 된다고. 그리고 이 L도 있잖아. 아,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놓고 당기는 경우도 있어, 얘들아. 알았냐? 옆으로 삐딱하게 놓고 당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사인 값으로 바꿔놓고 해석하면 돼. 수직 값으로 바꿔놓고. 알겠습니까? 그럼 뭐 나중에 니네 프린트 보고 있으면 가르쳐주고 지금은 브라보로 푼다. 이 정도. 알겠어요? 자, 페이지 186쪽을 가봐요. 이제 책을 정리를 해봅시다. 186쪽에 가보시면 그림이 그려 있고 N극과 S극이 다가갈 때 그 솔레노이드에 어떤 극이 유도되는지 보여줄 거예요. 자, 이거를 렌치 법칙이라고 하는데 밀당 법칙이에요. 밀당. 가까이 다가가면 뭐한다?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기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어떤 극이든 가까이 다가가면 그 극으로 유도가 돼가지고 뭐한다? 밀어낸다. 그럼 멀어지면 다른 극으로 유도돼서 당긴다. 이게 렌치 법칙이에요. N극이 다가가면 N극이 유도되고 S극이 다가가면 S극이 유도되는데 반대로 N극이 멀어지면 S극으로 유도돼서 당긴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이걸 응용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케이스 1. 자, 이러한 비탈진 곳에 여기다 고리를 하나 놔요. 고리를 놓습니다. 물론 이걸 솔레노이드로 만드는 데도 있지만 자, 여기다가 수레를 놓고 그 위에 자석을 놓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마찰이 없어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N극, S극. 그러면 요때의 속도가 V1. 자, 얘를 통과합니다. 수레가. 이때의 속도를 V2라 합시다. 움직입니다. 누구 속도가 빠르다? 당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봐봐요. 이 고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N극이 다가가면 여기가 무슨 극으로 유도되더라? N극으로 유도되면서 얘가 전기장이 형성돼요. 유도전류. 이렇게. 이해가요? 그래서 얘를 민단 말이에요. 근데 속도가 있으니까 조금 민다고 쓰는 게 아니잖아. 속도가 줄긴 하겠죠. 쫄쫄쫄쫄 통과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통과해서 가면 또 쭉 가느냐 아니에요. S극이 멀어지니까 이 처음엔 이렇게 유도되는 게 이렇게 유도돼요.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는 전류 방향이 바뀐다고요. 무조건. 알았어요? 넣었다 빼는 것도 바뀌지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바뀐다고요. 여러분. 이해 갔어요? 이쪽 면이 N극으로 됐다가 이쪽 면이 N극이 또 돼요. 자, 그래서 V1 당연히 V2보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 전이 후보다 운동 에너지가 커요. 전이 후보다 운동 에너지가 크다고. 속도가 빠르니까. 이해 가요? 그럼 이 운동 에너지 차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전류가 흘러줬잖아요. 전기와 자기의 에너지 변화로 바뀐 거예요. 마찰이 아니라. 그런데 케이스 2.
자, 이번에는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공간상에. 그리고 여기 자석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속도를 V1, 통과한 후의 속도 V2. 누가 빠를까요, 이거는? 전과 후. 결과가 얘랑 같을까요? 이건 얘가 빠릅니다. 알겠어요? 이건 얘가 빠르다고. 이 둘의 차이가 뭔데요? 얘는 일정한 속도를 갖고 힘을 받은, 누구한테만 받은? 이 힘만 받은 거예요. 얘가 처음 속도가 있는데 얘가 밀어내고 당기는 얘 힘만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주는 거죠. 얘는요, 얘 분명히 다가가면 밀 거야. 그런데도 왜 계속 아래로 떨어지느냐? 중력이 있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이걸 무슨力으로 잡자? 중력으로 잡으면 이것도 중력이죠. 중력은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힘이 아니거든요.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누가 작용하느냐? 점점 다가가면서 얘가 작용을 할 거야. 다가가면서. 렌치 법칙에 의해서. 여기도 얘가 작용을 할 거야. 렌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빨간색 힘은요, 최대로 세져봤자 노란색 힘까지밖에 안 커집니다. 웃기는 거죠. 고리를 세워놨던 얘가 거기다 헛거리면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물리를 들어가면 시간당 속도 변화에서 모든 마찰을 무시한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렇게 그립니다. 맞아요? 가속도 9.8.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기의 마찰이 있잖아요. 공기의 마찰이 있으면 어떤 물체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오게 되면 이 중력은 변하냐 안 변하냐? 중력은 안 변한다니까? 그런데 누가 점점 작용하는가? 마찰력이 점점 세게 작용해. 그러다 어디까지 작용한다고? 얘랑 똑같을 때까지 작용해. 그런데 똑같을 때까지 작용하면 어쨌든 아랫방향으로 알짜임은 있는 거 아니야. 그 알짜임이 니들이 다달이 버는 돈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때 갖는 속도가 통장 눈금인 거야. 자기 금액. 첫 달에 100만 원 벌어.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벌어.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벌어. 통장에 얼마씩 지켜야 100, 200, 300. 이게 니네 속도야. 일정한 힘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얘 돈을 빼가는 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럼 우리가 1년 되면 1200이야. 이게 자유낙하라고. 그런데 마찰력이나 이렇게 반발이 생겨버리면 다달이, 특히 얘 같은 경우는 가까이 다가오면서 빨간색이 점점 세지잖아. 그지? 점점 세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첫 달 100만 원 벌고 딱 하는데 두 번째 달에 20만 원을 빼가는 거지. 그럼 100만 원이 아니네. 얼마야? 80만 원 벌었네. 근데 전체 금액은 180이야. 아까보단 커졌어. 그 다음 달 되니까 이제 40만 원을 빼가네? 그지? 그러면 60이 아니야. 180에 60을 더하면 얼마야? 240만 원. 어쨌든 커진다고. 계속 커진다고. 버는 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최대면 뭐? 0이야, 0. 100만 원을 쓰게 해. 그럼 벌어들인 게 얼마야? 0이지. 그 다음부터는 금액이 계속 유지될 거 아니야.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 종단 속도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일반 그 공기의 마찰이 있을 때의 속도야. 요 속도를 뭐라 그런다고 그거를? 종단 속도라고 불러. 종단 속도. 그러면 중력이 큰 놈은 종단 속도에 다다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질량이 작은 놈은 금방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고. 알았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는 아무런 힘이 없고 얘 힘만 있기 때문에 얘는 속도를 주는 일만 남은 거야. 얘는 주는 일만. 봐. 기존 속도가 통장 금액이라니까. 알았냐? 근데 얘는 버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줄 일만 남은 거야. 얘가 한 100만 원 있는데 계속 까먹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돼? 0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버는 거야. 아래로 떨어지면서. 왜? 아래로 노란색의 중력은 있으니까. 근데 까먹긴 해도 어쨌든 조금씩은 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다 0이 되면 그냥 그 금액대로 그대로 쭉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속도대로만 쭉 내려가는 거야. 이해 갔어요? 두 과정. 그 다음 가장 간단한 거 이런 거 나오잖아. 여러분 여기 구리선이고 여기가 플라스틱관이면 자석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져야 돼? 얘가 먼저 떨어져야지. 왜? 여기는 반발할 거 아니야. 렌치 법칙에서 밀어낸다니까? 얘가 늦게 떨어지고 얘가 빨리 떨어져요. 이런 게 가장 무난한 문제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이제 187쪽으로 가봐요, 여러분. 187쪽. 선생님이 말한 그게 오른쪽에 네오디듐 자석해가지고 플라스틱관, 알루미늄관, 구리관 써있죠? 그게 지금 선생님 말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리하고 알루미늄하고 여러분들은 상자성, 강자성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전기 전도도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전기 전도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묻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누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 안 묻거든요. 근데 전기 전도도로 보시면 구리가 훨씬 전도도가 높아요. 알루미늄은 전도도가 좀 떨어집니다. 물론 구리보다 더 센 애가 은이에요. 은. 은을 갖고 전석줄 만들면 니네 좀 있으면 3월 14일에 다 끊어갈 거 아니야. 반지 만들어주냐 어쩌냐 하면서. 그치? 그래서 구리선도 열라 비싸요. 여러분 1m가 3만원이 넘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봐봐요. 전기 전도도가 좋다는 건 자유전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거고 그 자유전자들이 바로 전자기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전자 하나가 자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그 전자들의 움직임이 전기장을 변화를 줬을 때 유도 자기장을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게 그 전자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구리가 훨씬 세다고. 그러면 자석을 떨어뜨리면 구리가 더 천천히 떨어져. 렌치 법칙이 아주 훌륭하게 작용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알루미늄이에요. 어쨌든 얘도 전도도가 있으니까. 근데 제일 먼저 떨어진 게 누구라고? 플라스틱. 공유 결합 물질들은 전자들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오른쪽에 써놨고 여러분 밑에 심화 한번 봐요. 심화.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죠. 자, 요거를 설명해주고 제가 더 나아가 한 발 더 뒤쪽을 그냥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봐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차이점. 회로도를 먼저 보시면 1차 코일은 전원장치가 있어요. 맞죠? 2차 코일은 없어요. 없는 데는 무조건 전자기 유도를 묻습니다. 무조건. 근데 있는 곳은 암페르 법칙이에요. 무조건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유도되면 힘이 생겨.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지금 문제는 1차 코일의 스위치를 딱 닫으면 알았습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 흐르는 방향 보여요?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니까 1차 코일 오른쪽이 N극이 될 거야. 맞지? 그럼 2차 코일 왼쪽은 무슨 극이 된다? 같이 N극이 된다는 거예요. 렌치 법칙 때문에. 이해가요? 그런데요, 그게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만 그런다는 거예요. 스위치 1차 코일 딱 닫는 순간만 2차 코일에 반짝 전류가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언제 전류가 들어오냐? 1차 코일의 스위치를 오프하면 그때 잠깐 또 반대로 전류가 흘러요. 오프하면. 오프가 무슨 뜻이냐? 아, 오프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프 저거 알아요. 오래 봤는데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게 훅 사라지면 왼쪽에 있던 솔레노이드가 멀리 떨어지는 효과를 낸다고요. 아까는 얘가 가까이 붙어 있어서 얘가 N극 유도되면 얘도 N극 유도됐죠. 얘가 딱 사라지면 S극 유도돼요. 얘는 이게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2차 코일에 계속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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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땅땅땅 이걸 계속 하는 거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근데 그러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걸 교류로 바꾸면 돼요. 1차 코일을 교류로 딱 바꿔놓으면 알아서 변하잖아요. 알아서 유도가 된다니까요. 거기서. 이해 갔어요? 교류면 알아서. 이게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변압기라고 들어봤어요? 변압기? 110V를 220으로 변환하거나 220을 110으로 변환되는 게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 지금 교류가 있으면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임에 반해서 유도가 생긴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더 확산해서 만들어낸 게 무선통신이야. 그 사람들 덕분에 니네가 스마트폰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얇은 우산대 같은 도선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위에다가. 그리고 교류를 딱 흘러주잖아요? 그럼 이 도선이 전자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이 교류의 그 헤르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야? 그, 뭐라 그러지? 주파수는 저거 쓰는 말이고, 갑자기 또,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류가 60Hz거든요, 우리가. 진동수 자체가. 그럼 60Hz를 놓게 되면 얘가 전자들이 60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1초에. 그렇게 움직이면 이 도선막대기 주변에 뭐가 생길까요?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럼 그 자기장 때문에 파동이 생겨서 주파수가 생겨요. 그 주파수를 만약에 다른 데서 고유 주파수를 받을 수만 있다. 그걸 수신기라 하거든요. 얘가 보내는 주파수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정보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 이게 무선통신이라고. 여기 있는 애를 리액턴스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60이 아니라 뭐 메가헤르츠, 킬로헤르츠 이러면 이게 라디오에서 쓰는 말이죠. 응? 몇 킬로헤르츠가 AM이고 메가헤르츠는 FM이거든. 그렇게 진동수를 조정하면 수신기에서 받으면 그게 신호음이 된다고요. 착신음이. 그래서 어디 주파수를 딱 맞추면 뭐 무선하고 그러잖아요. 막 무전기로 돌멩이 나와라 어쩌고 뭐 헛소리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자기 주파수를 맞춰서 그게 딱 맞으면 통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 그 핸드폰 갖고 있죠? 삼성이요. 삼성이 진짜 독자적인 걸 발견한 거예요. 얘가 왜 핸드폰 시장에서 우뚝 섰냐면, 그 전에 6플러스 원래 LG예요, 옛날. 그리고 KTF도 있고요. 별거 다 있었어요. 무선 통신이. 나래 통신 뭐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걔들이 다 어떤 통신 방법을 썼냐면, 그때 스마트폰도 이만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여보세요. 그걸 여기서 차고 다녔어요. 그럼 막 바지가 반쯤 이렇게 내려가고 팬티가 이렇게 보이고 막 그랬다고요. 그걸 걸다 비싼 거니까. 그거 막 전화도 움직여만 들어가고, 여보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뭐.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주변에 기지국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다른 데서 막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파를 모으는 역할이 그 힘이 약하니까 기지국이 서가지고 그 전파를 모아서 뿌려주는 거야. 얘가 스마트폰 들었는데 쟤한테 써야 이게 아니라, 에이씨 뿌리면 그 중에 하나를 닦아서 내 거구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통화를 할 때 딴 거랑 막 겹쳐요. 막 전화하는데 엄마 미안해 막 이런 소리 막 들어와요. 뭐야 이거 뭐. 내 통화에 딴 사람들 통화가 들어온다니까? 혼선되고 막. 정말 웃겼어요 그때. 재밌는 대화면 또 들어요 또 이렇게. 재밌으니까. 근데 그 삼성이 WDMA 방식이라고, 이 사람들이 삼성이 어떻게 했느냐, 핸드폰 하나하나가 다 기지국인 거야. 하나하나가 다 수신기고. 그래서 얘가 딱 전화를 탁 키잖아요. 그럼 전파가 전리층까지 가요. 중간권에 전리층까지 쫙 오른 다음에 전 세계로 확 퍼지는 거야. 그리고 쏘는 거야. 그럼 내가 세계 어디에 있더니 그걸 받는 거야. 주파수가 내려오니까. 이 WDMA 방식이라 해가지고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이거 훨씬 빠르고 정확한 송신 수신이 된 거죠. 이거를 바로 이 역할로, 그러니까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 원리라는 게 무선 통신이고요. 그게 혁혁한 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헤르츠며 맥스웰이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고 배웠다니까.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냥 벤자민 프랭클린이 연날리다가 에이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한 게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 전류가 이해가 안 가요. 하지 마세요. 약속한 걸 왜 이해합니까? 사랑이 이해가 안 가면 죽었다 깨나든 막 죽을 때까지 사랑 이해 못하고 죽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속한 대로만 보라고. 알았어요? 자, 밑에 전자기 유도의 이용 보세요, 여러분. 자, 그건
여러분 우리가 모터 이해해봤죠? 모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얘는 왼쪽에 N극이 있고 오른쪽에 S극이 있는데 여기에 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고리가 있는 거지. 얘를 돌리는 거야. 얘들아, 모터는 이 도선에 뭐가 먼저 흘러야 돼? 전류가 흘러서, 알았니?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지, 자기장이. 그지? 그런데 여기 선에 내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정해보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 그럼 얘가 이렇게 흐르겠지. 여기도 이렇게 흐르겠지, 전류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흐르겠지. 그러면 잘 봐. 이 도선하고 이 도선은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0도 아니면 180이다. 그러면 이거에 위배된다. 자기장과 얘가 몇 도일 때 최대야? 90이 최대인데 0도면 이렇게 붙는 거고 180 이거 찢어 뒤까지 붙이면 돼. 아, 각도가 0이라고 그냥. 이 도선 두 개는 힘을 안 받는다고. 양쪽만 힘을 받는다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힘을 위로 받고 얘는 안으로 받는다고. 얘는 위로 받고 얘는 안으로 받아서 얘가 윙하고 도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니? 그게 모터야. 근데 윙하고 돌았는데 계속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잖아. 그러면 윙하고 돌아와요 그냥.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았는데 전류가 안 바뀌어서 그럼 다시 돌아간다니까? 무슨 말이냐? 전기차가 이대로 계속 돌리게 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제자리만 계속 있다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90도가 딱 바뀔 때 전류가 나가. 그러면 돌아 그냥. 그러다가 다시 제대로 전류가 들어오면 윙 또 나가. 윙 또 나가. 윙 나가. 윙 나가. 해가지고 윙 하고 도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봐봐. 이번에는 전류가 도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발전기는 이 도선 막대에 강제로 힘을 주는 거라고. 강제로 힘을 줘. 그럼 얘가 올라오고 얘가 내려갈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잘 봐. 요렇게 된 애가 이렇게 돌면 여기 가운데 뚫렸다고 생각해. 뚫렸다 가운데. 에이씨. 아이씨. 금강 칠판 교부산업 PPL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봐봐. 만약에 요렇게 된 상태에서 가운데 뻥 뚫린 애가 이렇게 돌면 얘가 N극 S극으로 왜 N극이요 부끄럽게 이렇게 얘가 돌게 되면 이렇게 돌게 되면 이 면으로 지나가는 자기력수가 많아져 줄어들어. 이렇게 돌면 많아지지. 그리고 줄이려고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거야. 알았냐? 자, 이렇게 된 애가 있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서 있는 애가 있는데 이게 점점 이게 들어보면 어때? 이 면적이 넓어져서 일로 지나가는 자기력수가 많을 거 아니야. 니네 한번 잘 봐봐.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면을 봐봐. 이렇게 되면 면이 넓어지니 좁아지니? 넓어지. 니네 보는 눈이 N극 방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돌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돌면 어떻게 돼? 면적이 또 좁아지면 전류 방향이 봐봐. 요때 전류 방향이랑 요때 전류 방향이랑 같을까 다를까? 이건 반드시 반대야. 다시 한번. 요렇게 되면 면적이 넓어지지. 요렇게 면적이 좁아지지. 니네 보기에. 그러면 면적이 넓어질 때하고 면적이 좁아질 때고 전류는 반드시 반대라고. 알았냐? 그럼 뭐가 생겨? 교류가 생기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보통 직류가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까 모터랑 똑같아. 요렇게 전류 한 방에 흐르지? 이제 넘어갈 때 끊어져. 이게 정류자야.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또 전류가 흐르지? 또 끊어져. 그럼 돌아. 요때.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생긴 전류가 흘러. 그럼 넘어갈 때 끊어져. 요렇게 생긴 전류가 흘러. 그 다음에 끊어져. 몇 도씩 이러냐? 90도씩 그런다니까.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자, 십자를 딱 그어놓고 바라보면 요때 전류가 흘러, 요때 전류가 안 흘러. 요때 전류가 흘러, 요때 안 흘러.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직류의 전류가 흐르게 돼. 간이 전동, 우리 간이 발전기들이 다 이거야.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서 돌려줘야 된다고. 이 돌려주는 애가 물의 위치 에너지면 수력 발전이고, 이렇게 돌려주는 애가 바람이면 풍력이고, 이해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애가 대부분 증기 입자거든. 증기압. 그 증기를 만드는 게 화석연료면 화력 발전이고, 핵분열이면 원자력 발전이고, 지열이면 지열 발전이고, 물의 높낮이 조력에 된 그 조력 발전이에요. 밀물 썰물 그거 이용해서 하는 거면, 파도의 압력으로 때려갖고 얘를 돌리게 되면 화력 발전이고. 뭔 말인지 알았어? 그게 다 터빈이라고 불리는 애들이다. 터빈. 알았어요? 자, 페이지 188쪽으로 가보세요. 자, 여러분 188쪽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에 다양한 이용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얘들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애들은 자체에 전원장치가 없어요. 보세요. 자체에 전원장치가 없다니까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거기서 보면 인덕션 레인지 있죠. 걔도 한쪽을 가열하면 다른 한쪽에서 유도 전류가 생겨서 이게 지금 열이 생기는 거지, 전원장치가 없어요. 그쪽에. 니네 버카 알죠? 버카. 니네 버카 어떻게 찍어요? 군대 가서 슬쩍 치면 띵 하고 뜨잖아요. 이 카드에 전원장치 있나요? 없어요.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줘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카드가 다 전자기 유도입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까? 네, 하이패스 뭘 것 같아? 무선이잖아. 전자기 유도라고 이것도. 알았냐? 센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 걔들도 지나가는 그 유도 전류 때문에 딱 감지를 하는 거야. 움직일 때 고유 카드로. 다만 그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가 있어. 알았니? 얘가 카드를 넣게 되잖아. 그 단말기가 얘의 고유 식별번호를 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지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카드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카드를 넣는 것 자체가 전자기 유도라고. 알았어?